황장수와 톡톡톡 일요일에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13회로 우리 이종철 K스토리 대표님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선생님. 요즘 좀 바쁘시다던데 예. 뭐 선거 나가십니까? 예, 선거에 좀 뛰어들었습니다. 네. 참 이 학생운동 출신 사고를 가진 분이 선거 현장에 가다 보면 이상과 계리의 좌절을 많이 느끼는데 예. 제가 15년 전에 예. 2000년에 경남 사천에 선거에 본의 아니게 발탁이 돼가 예. 출마했는데 야, 그때까지 제가 알던 세상과 선거 나가서 보는 세상이 달라서 참 이 정신적인 혼란을 겪게 됐는데 요즘 고생이 엄청 많겠습니다. 예, 저도 조금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긴 예.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결국 뜻을 예. 펼치려면 국회의원이나 어떤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야 또 예.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때 한번 하고 뒤어가지고 아직도 그냥 입으로 갖고 떠들고 사는데 우리 이종철 대표 젊은 나이에 대단합니다. 올해 지금 만으로 43세입니까? 예, 만으로 제가 이제 44살 한국 나이로 44살이니까 예. 우리 보수 진영에는 이종철 대표를 아시는 분은 잘 알고 또 잘 모르는 분은 모르는데 이 한때 고대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한국의 이제 주사파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때 마지막에 번성할 때 예. 그때 주사파의 상당히 중심에 서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대표는 몇 학번이십니까? 92학번입니다. 9학번이십니까? 예. 그 학생운동에 그때 뛰어들고 왜 하필 또 주사파 운동에 뛰어들었는가 한번 그 과정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경북 성주라고 참외로 예, 유명한데. 참외 많이 나는 곳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대구로 전학을 갔습니다. 공부 좀 했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는 죄송합니다. 그때는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안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구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6학년 2학기 때 전학을 대구로 보내셔가지고 대구 가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됐는데 고대 정외과. 예. 서울로 대학 올 때 저 나름대로는 청운의 꿈을 갖고 사법고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도 대학생들 보면은 고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대학에 와서도 사실 대학에 오기 전부터 사실 저 나름대로는 저희 형님이 법대를 다니고 계셔가지고 좀 이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그 전에 좀 많이 들었어요. 이 대학 되자마자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 이제 영어 단어책이랑 그 다음에 법 관련된 헌법책, 민법 책 이제 총론 가지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2달 동안 공부를 하고 3월 2일 날 입학을 하는데 아마 3월 1일경에 제가 절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산을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학력고사 쳐놓고 수능 쳐놓고 예. 그때 바로 절로 올라가갖고 고시 공부를 하고 예. 대학교 입학하러 올 때 절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합격자 딱 발표 나고 나서 네. 그래서 12월 말경에 이제 바로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저기 정릉에 있는 절을 찾아가가지고 절에 가서 2달 동안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좀 고시 공부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가 내려와가지고 대학에 와서도 이 학생 운동을 좀 이렇게 좀 하게 될 수 있다. 과 행사 같은 데 이렇게 많이 가면
그래서 조금 처음부터 약간 경계를 갖고 사실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운동권 그래서- 안 하고 고시 붙어서 앞으로 예. 좀 이렇게 입신양명을 하시겠다고 예. 운동권 조심하려고 왔는데 물려버리구나. 예, 그래가지고 제가 간 정치외교학과는 운동권 안에서 피플 데모크러시 PD 계열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주사파는 NL NL 이라고. 계열이고, 예, 내셔널 리버티로 NL 계열인데,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고대에서는 정치외교학과가 PD 계열의 아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가장 이렇게 이제 음, 잘 하는 그런 과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서 제가 학회를 들었다가 학회를 거의 이제 좀 아무도 이렇게 안 들면 안 되게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 이제 들었다가 그만두고, 다만 이렇게 이제 그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서 좀 취미 생활로 그 연극 정도는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연극 동아리 갔다가 배우 된 예.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연극 동아리 이제- 가서 잡혔구나. 예, 그 연극 동아리를 이제 가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가고 예, 이렇게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연극 동아리가 주사파 학생운동하는 동아리여가지고 거기서부터 좀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 동아리 갈 때 각별히 부모님이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대학 갔을 때 우리 부모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 말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듯이요. 근데 이 당시에 보면 대학가에 PD하고 NL하고 싸움은 학교마다 학생총회 때 PD 계열이 되느냐 NL이 되느냐 해서 신문에 학생 그 총학생회 선거가 끝나고 나면 PD가 계열이 몇 개 전국에 NL이 몇 개 이럴 텐데, 참 운명도 아이러니하게 고대 정예과 PD의 그 아성에 들어갔다가 예, 거기서 이제 NL 주사파가 돼버리는. 예,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만약에 과 학회 생활을 계속 했으면 아마 또 PD 계열에서 또 학생운동을 그 여기 좀 했을 이야기하자면 것 같은데. PD 계열은 그 이 뭐 과거 소비에트식 노동자 예, 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쫓으면서 한국의 당시에 뭐 인민노련, 인천노련이라든지 노동계는 대부분 PD 계열, 또 민준당도 PD 계열이다 이래 봐야 되고, NL이라는 건 지금 통진당, 저 북한하고 가까운 계열 이렇게 분석을 하면 간단한 겁니다. 예.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출세 가도를 그 NL 학생운동에서 달려왔네요. 아니요, 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학년 네. 그 1학년 때 이 연극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동아리를 그만두고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보니까 연극하는 것보다도 데모 나가는 게 훨씬 많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고민이 되고, 그리고 뭐 도서관에 가는 시간보다 동아리 가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고. 동아리 자주 가면 또 술 먹는 시간도 또 많아지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시 공부고 뭐고 과의 기본 그 생활은 또 안 되고, 고시 공부도 안 되고, 동아리에만 이렇게 있게 되고, 근데 주로 또 데모 나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되죠. 내가 이제 대학을 왜 왔나부터 해가지고 막 고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방황을 한 끝에 이제 1학년 말에 예, 이제 최종적으로는 학생운동을 하게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운동을 할 때 이제 예. 낮에야 뭐 어울려서 술도 먹고 데모도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좀 괜찮은데, 예. 저녁에 집안에 혼자 이렇게 자취방이나 하숙집에 돌아와 있으면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 건가 좀 불안 안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사실 그때 돌이켜 보면은 거의 혼자 있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거의 네. 뭐 하루 종일 네, 빼고 하루 종일 이제 뭐 이렇게 데모를 나가지 않으면 데모 갔다 와서 또 이제 뒷거리하고. 총화를 하고 술 한잔 하고 또 밤새 이제 선배들하고 이야기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이제 또 이렇게 뭐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 나도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군대 가면 하루 종일 일이 없으면 자는 사람 깨워서 이 삽질이라도 하라 그러거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뺑기를 하루 종일 돌려야 잡생각을 안 하고 도망갈 생각을 안 하니까. 그때가 그러면 92년 예. 한참 그 근대 사태 예. 이럴 때가 이 학생운동이 극성으로 다닐 텐데, 그래도 92년이면 이제 그 노무현 노태우 정권 말미에 예. 이제 김영삼 정권 들었을 때고 하니까 조금 학생운동이 한풀 좀 꺾여갈 때 아닙니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92년하고 또 1년이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예, 그래서 92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크게 좀 변곡점을 지나온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사실 우리가 보지만 얼마 전에도 민중 총궐기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그 각 사안들은 또 이렇게 늘 있긴 항상 하죠. 있었죠. 매년 있기만. 예. 이제 그때도 어떤 철거 투쟁이 있을 수 있고 노동자 대투쟁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때 아마 내가 저기 주도한 집회에도 왔을 건데 그때 유알 반대 예, 그러니까 운동본부를 네, 맞습니다. 92년 말 예. 93년 예, 이럴 예. 때 제가 그 전체 170개 단체가 모인 예.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 뭐 그렇죠. 전국민 예. 운동본부에 뭐 정책실장 겸 대변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마포에 본부를 갖다 놓고 해가 거기서 집회를 엄청 자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서울 도심에서 1년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상은 대형 집회를 했죠. 아, 그러니까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가 제가 그 처음에 그 접했던 굉장히 큰 사안이었습니다. 큰 사안이었죠. 예, 네. 그래서 늘 여의도 가가지고 맞아요. 그때 여의도 공원이 네, 넓지 않았죠. 집회 많이 했죠. 예, 저기 거기 완전 막 넓은데 그 허브판 같은 데 가가지고 계속 농민들하고 집회하고. 그때 아마 우리가 그랬었죠. 좀 몇 발 차로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인생은 돌고 돌다가 또 이래 만나가 예. 또 방송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는 예. 난리가 안 났습니까? 사실 거의 몰랐죠. 예, 집에도 거의 안 가고 이제 뭐 잘 모르죠. 성적표가 집으로 갔는지 어땠는지 또 모르겠어요. 집에 안 사실. 가게 딱 예, 갔지. 가족 찍으러 오게 하더라. 예,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잘 모르시고 아마 성적표를 봐도 이게 예를 들면 뭐 F다 D다 이런 것도 봐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알아서 지가 사는 건데 그렇게 이제 부모님도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학생회장은 그러면 4학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이렇게 많이 방황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학생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학생운동에 일로 매진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저기 그래서 2학년, 3학년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단대 네, 과로 치면은 2학년 2학기 때 과학생회장이 되고 3학년 2학기 때 단과대 학생회장이 되고 이제 이런 식인데 제가 2학년 2학기 때 이제 동아리 회장을 하고 또 이제 3학년 들어가서 동아리 연합회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3학년 2학기 때 동아리 연합회 회장으로 이제 나가서 당선이 되고 그래서 이제 동아리 연합 회장 이제 단과대 학생회장 격이죠. 동아리 연합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4학년 2학기 때 이제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5학년 때 총학생회장을 하고. NL 주사파는 품성을 많이 따지는데 예. 우리 저 이종철 그 저기 대표는 보니까 품성이 참 성실하다 얘가 예. 주사파에는 딱 맞는 품성이었겠어요. 글쎄 그게 하여간 저도 이제 나름대로 검증을 이제 많이 거쳐가지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총학생회장 후보도 되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보다 제가 볼 땐 더 훌륭한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된 것 같고. 아니, 키도 좀 크고 좀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보통 보면 앞에 예. 내세우고 뒤에서 또 주무르는 사람은 또 따로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 저 80년대 90년대 예.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주사파 운동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통진당이나 한국 사회의 종북 문제나 각종 그 이 종북적인 속성을 가진 이념적 가치에 많이 동조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상균 씨가 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예. 한상균 씨를 뭐 그대로 지켜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놓을까? 제가 이게 8, 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자신들이 학생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근처에 있었던 언저리에 있었던 그 문화라도 이 물이라도 한 방울 튀었던 간에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 향수를 가지고 향수가 그 사람의 의식을 본인은 이제는 금융회사에 다니거나 억대 연봉을 받는 위치에 이르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보면 부르자 중에서 상부르자인데 또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데 동조하고 이런 현상을 낳는 게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게 사실 안타까워 가지고 그 스토리K라는 단체를 2011년에 창립을 하고 활동을 해 왔던 건데요. 제가 참 생각하기에 이게 20대 이후에는 참 자가 발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20대 때 어떤 그런 좀 그 생각을 많이 이렇게 이제 개방적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이 좀 수용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건 있는데 그러고 나서 30대 이렇게 들어가서 사회로 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자기가 진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면서 자기 점검을 이렇게 좀 목적의식적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면은 굉장히 사고가 좀 이렇게 정체되는 무너지는 그런 걸 측면이 보셨죠? 있긴 있는 것 예. 같아요.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그 우리 이 대표가 이제 이 고대 총학생회장을 할 때 당시에 보면 뭐 이 학생회장들이 보면 한 건 하고 좀 이따 수배되고 방에 가고 뭐 그런 게 거의 코스였잖아요. 주요. 예. 그 고대 같으면 NL 주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 고대가 한때는 PD가 성대 고대가 조금 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고대가 이제 주사파 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 이후에. 예. 그럴 때 고대 같은 경우는 중요한 베이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카이라든지 몇 개 중요한 학교의 학생회장을 NL이 차지하느냐, PD가 차지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이 세가 기울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뭐 수배되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예, 제가 단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 회장을 할 때 이미 수배가 됐더라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어떤 그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그 수배가 됐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동아리연합 회장 하면서 그 알게 됐어요. 학교에서 이제 좀 그 소위 말해서 조직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준비되고 있다. 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작되고 있다. 그때는 이제 예. 저 안기부에서 뭔가 이제 뭔가를 예, 조작하고 조직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첩보 같은 걸 이제 접하게 입수하게 되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 좀 그 활동가들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주고 그 행동 지침이 내려오는데 학교에서 농성을 하게 되고요. 보통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딱 이렇게 학교 그 저희가 농성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이렇게 자취방으로 경찰들이 이렇게 잡으러 온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찌 보면은 그렇게 미리 좀 알고 피한 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취방에 제 동생이 자고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이불을 새벽에 와가지고 이불을 이제 들춰 보니까 이제 아니네 하면서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배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보통 그래도 제 할 때만 해도 학생회장 정도 하면은 감옥 갈 각오 정도는 그래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웬만하면 그렇게 막 많이 잡아가고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사건에 좀 연루되거나 이런 게 아니면 학생 운동을 부지런히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가 그러진 않았죠. 예, 뭐 많이 이렇게 잡혀가고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사파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제가 80년대 군대 갔다 오니까 88년인데 예. 대학이 군대 가기 전에 안 그랬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그때는 이 한총련이 아니고 전대협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한총련 판이 됐는데 대학이 거의 다 주사판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싫어서 독자적인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뭐 서울대 농업정책연구회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이 전체적으로 학생의 판을 짜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어느 학교들을 이기게 만들고 또 그리고 어떤 이슈에 매달리게 하고 뭐 특히 뭐 반미, 이 반제 뭐 운동 이슈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딘가에 그런 판을 움직이는 지하에 흐름이 있었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주사파에서. 이제 봤죠.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봤죠.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끌고 간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새정년에 386 의원들이 많습니다. 뭐 저하고 같이 그때 제가 민주당에 뭐 이 새천년 민주당을 창당할 때 창당 추진위원으로 같이 들어간 사람이 이인영, 오영식, 우상호, 임종석이 저하고 5 들어갔는데요. 저 나머지 분들 뭐 저야 좀 사람이 모자라서 이렇게 방송 떠들고 살지만 그분들은 국회의원 재선 아니면 3선인데 근데 그분들이 보면 한 번도 그 학생운동 출신으로서 자신들이 학생운동을 했을 때 전대협 한총련 이런 부분에서 일종의 주사적인 흐름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에 북한에 동조를 해서 그분들이 꼭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학생운동 출신들이 정치판이나 뭐 시장 그다음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뭐 의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또 공직도 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제일 셌던 계보가 주사파인데 상당한 사람이 주사파로서 학생운동을 했는데
한 번도 그 정치판에 와서 야당으로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때 했던 주사 운동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한 번이라도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고백을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냥 학생 운동을 했다. 마치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식으로 가버린다. 근데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솔직히 말하면 체제 전복 운동과 예. 그냥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순진한 운동이 뒤섞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어떤 좀 그 냉철하고 냉정한 이 자기 점검과 고백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정말 어떤 그런 그 과거의 운동에 뛰어들었을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도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이 올바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명감에 기초한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선배님들 제가 이제 제 고대 선배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대중운동 간부로 있으면 또 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총학생회장이라 해도 사실 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알아도. 방금 이야기하는 거는 좀 쉽게 해설을 하면 얼굴 마담이고 바지고 실제로 이제 뒤에서 움직이는 본 사장은 뭐 북한과 연계된 어떤 깊숙한 고리나 이런 부분을 잘 아는데 선택되어져서 이제 이 얼굴 마담으로 무슨 뭐 이렇게 나서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모를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딱 지금 좀 물어봅시다. 학습을 안 하고 이 총학생회장까지 갈 수는 없을 건데 우리 저 이종철 대표도 학습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학습이라는 게 뭔 말인가 아시잖아요. 그 학습에서 읽는 책들이 기기묘묘 좀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NL 조직에 가서 저도 호기심이 많아가 학습을 한번 해보고 그래가 나중에 비리한 놈이라고 찍혀서 쫓겨나다시피 했고 질문을 좀 괴이하게 하니까 쫓겨났죠. PD 조직에 가서 또 학습도 해봤는데 그때 학습하는 부분으로 보면 명백하게 저는 이제 그 학습을 했을 때가 80년대 이 초중반이니까 91년에 이제 저기 사회주의 동구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소련도 붕괴됐고요. 그 전이니까 그때 이제 PD 계열에 가까운 데 가서 학습을 하면 소련식 사회주의가 모델이라고 그랬고 NL 쪽에 가서 학습을 하면 북한식 이런 어떤 부분을 한다고 그건 노골적으로 학습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건 이 전부 시시하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솔직하게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아무튼 그 이제 맞고요. 그게 근데 이제 왜 그런 걸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됐냐 이런 걸 좀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이렇게 그 예를 들면 북한의 주체 사상이다 또는 이제 그 북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라든지 적어도 한국에 또는 이제 남한의 그 이제 정치 체제 또는 정치 지도자들에 비해서는 비교 우위에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그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이런 게 그 전에 이미 많은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제일 앞에 있으면은 조금 이제 거부감도 들고 그렇죠. 주춤할 수도 있는데 이제 차츰 체제에 대한 비판 또 뭐 광주 5.18 또 뭐 민주주의 인권 탄압 유신 탄압부터 해서 군부 독재 뭐 이렇게 전두환 노태우 죽일 놈 뭐 이러면서 썩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게 문제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 체제보다 낫다 이러면서 서서히 동조하게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는 방식도 굉장히 과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럼 이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했지 않나 밝혀보면 굉장히 순차적이고 그런 면에서 그게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업 수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참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그 또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잘 이루어져 갔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기 술 한번 먹자 뭐 이래갖고 갔다가 좀 친해지고 그다음 데모하는데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거리 시위에 한번 데리고 가고 그러다가 또 뒤풀이 가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참 이 군부 독재 정권에 신음하는 민주주의가 말살된 한마디로 또 노동자 농민이 착취당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고시 공부나 하고 살 것이냐, 예. 아니면 이 한 몸 바쳐서 조국의 이 민주화와 노동자 농민을 해방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이 성주에서 이렇게 그 저기 시골에서 대구로 예. 와서 공부만 하다가 고시 공부하러 온 사람은 꼬이게 되죠. 예. 근데 언제 어떤 시점으로 인해서 그 이 주사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돼서 저희 이제 감옥 갔다 와서 감옥을 어떻게 가게 됐어요? 감옥은 96년도 이제 연대 사태 때. 아, 예. 예. 그때 연대 사태 때 제가 고대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연대 안에 같이 들어갔지만 그런 식의 투쟁을 반대를 했었어요. 연대 사태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시죠. 모르는 사람 이제 대부분. 범민족 대 또는 이제 뭐 범청학년 통일 대축전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 8월 15일 되면 예, 예. 남북측 범민본 예. 만들어서 거기에는 이제 범청학년을 만들고 예. 우리 하태경 의원이 또 범청학년의 또 주요 간부였죠. 예, 예. 그랬을 겁니다. 하 의원보다 조금 후배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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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NL 주사파 운동권이 1년에 두 번 제일 크게 집중을 하는데 이제 하나가 설하고 이제 추석처럼 한청년 출범식 예, 그게 이제 설이라고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8.15 범민족 대회. 그게 이제 추석이에요. 네. 그래서 8.15 범민족 대회는 그야말로 NL들만의 행사죠. 한청년 출범식은 이제 노선은 다르지만 그래도 한청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네. 같이 움직이니까 네. PD 계열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범민족 대회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NL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범민족 대회를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만 명이 모이거든요. 네. 그 학생들이 몇만 명이 동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참여를 하면서 연대에서 그 범민족 대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은 따로 범청학년 통일 대축전이라는 걸 해요. 범민족 대회 안에서 그거를 연대에서 이제 한 거죠. 근데 그걸 정부에서 불허를 하니까 폭력 시위로 그 연대 안으로 들어갔고 연세대 안으로 들어갔고 정부가 그 연세대를 이제 봉쇄를 하고 그러면서 대치를 하고 그게 예년과 다른 양상으로 많이 이렇게 길어지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번져갔던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또 진압을 들어가고 이제 그랬던 그 사태가 연대 사태. 그걸로 이제 그때 잡혀가지고 예. 이제 그 감방을 가게 된 겁니다. 예. 얼마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투쟁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식의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NL 주사파 계열 내에서도 비주류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한총련 의장을 하겠다고 나갔다가 이제 비주류였기 때문에 세가 작았기 때문에 접었고 그리고 서총련 의장은 선거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장을 뽑는 과정이 있는데 한총련 의장은 처음에 이제 결의를 냈다가 접었으니까 공식적인 절차로까지는 좀 이렇게 어느 약간 초입 정도만 간 거고 그 서총련 의장을 하자 아예 전체적인 전국 판도를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서총련 의장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서총련은 서울 지역 네, 서울 지역 학생 총연합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도 들었고 해서 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 이 NL 주사파 계열 내에서 서로 하겠다라고 나온 건 최초였어요. 처음. 그 전에는 다 정리가 돼요. 내부에서 정리가 돼서 이제 한 군데 학교로 그냥 결의도 한 군데 학교만 하고 다 그냥 그 과정만 이렇게 형식으로 거치고 통과 의뢰 추대 형식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두 군데에서 나와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됐고 서울 지역 총학생연합 같은 경우는 선거까지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선거를 했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 감히 저 박수 쳐서 통과시키는 계획된 게 있는데 거기에 도전을 해가 민주주의적으로 선출하자 했으니까 떨어지기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연대 총학생회장이 서총련 회장이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 그런 식의 방식은 아니다라고 반대를 하는 척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같이 이제 하고 했으니까 연대 안에도 같이 들어갔는데 그 서총련 의장도 아니고 반대도 하고 이랬는데도 이제 형은 오히려 서총련 의장보다도 더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좀 이제 의아하기도 하고 그랬긴 한 했어요. 1년 반 살았어요?
예, 2년 받고 이제 1년 7개월 조금 못 채우고 나왔습니다. 예. 그 깜빵 생활 1년 7개월 하니까 어떻던가요? 그게 글쎄요, 그냥 뭐 그럭저럭 그렇게 또 하니까 세월이 가더라고요. 체질이네. 처음에 이제 한 3일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 아니 부모님 면회 오셔갖고 뭐라 안 카던가요? 예, 좀 걱정 많이 하셨죠. 그 학교는 졸업을 그때 했습니까? 아니요, 이제 갔다 와가? 예, 갔다 와가지고 복학에 가셨구나. 예, 갔다 와서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한판 갔다 와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감옥 갔다가 온 98년도 그 제가 3월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당선된 직후에 나왔는데, 그때가 그 북한에서 대기근 사태가 있은 후에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막 네, 올 대거 때. 막 네. 들어올 때였어요. 그래서 감옥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그 NL 주사파 운동 내에서도 이 노선상의 문제가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났고, 그리고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그 전에 비해서는 어쨌든 대거 쏟아져 나왔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어쨌든 좀 이렇게 다르게 갖게 됐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한다면은 탈북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좀 알고 받아들이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크게 충격도 받고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충격을 받고 하는 사람이 소수고 대다수는 막 그냥 살아온 틀에 얽혀서 어울려서 살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사회운동도 하고 정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정치판에 들어오고 이렇게 가잖아요. 선후배 관계, 예. 뭐 한 총련, 뭐 전대협 출신도 다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학교 다닐 때 같이 학생운동했던 사람들하고 거리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 갔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 조금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민주노동당으로 가고 통합진보당으로 갔던 이제 그는 그 사람들은 그냥 이제 뭐 가만히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이제 뭐 비난을 또 하기도 하죠. 또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나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앞에서는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앞에서는 서로 그렇게 별로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민주당에 있는 선배들이 더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막 좀 막 많이 몰아세우고 그런 모습을 또 접하면서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좀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그 죄 중에 제일 나쁜 죄가 남 보고 데모하자고 꼬드겨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놓고 저는 나중에 국회의원 하러 쓱 가버려갖고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36가지 그냥 이 주사파도 아니고 PD도 아닌데도 사회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내가 그래도 후배들한테 영향을 미쳐가 어쨌든 사회를 바꿔보자는 활동을 하자 했는데 그 후배들 중에 안 하겠다는 놈이 다 이제 도망을 가고 다 먹고 살러 가고 없을 때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자, 그 뒤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어쨌든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학생 운동을 하자라고 결심을 했을 때도 그렇고 감옥을 나올 때 이미 저는 이제 쭉 이렇게 운동적인 삶을 살겠다 평생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과거에 이렇게 좀 잘못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이렇게 한편으로 반성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 진 빚이 있구나. 그리고 또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제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학생 운동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인식한 사회의 문제는 왜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이걸 좀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사회 구조의 문제 아니냐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하는 게 그게 처음에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거에 일치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 한국에서 남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북한 인권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운동을 이제 해 나갔죠. 근데 그때가 김대중 정부로 이제 정권이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교체된 때라서 예. 그런 북한 인권 운동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좀 애로가 많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동안에 계속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죠. 실제로 저도 대북 방송 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민주당에 있는 이제 어떤 선배가 저보고 그 과거를 팔지 마라 그러면서 그렇게 막 이게 저거는 본인이 과거 팔아가지고 피던 국회의원하고 담배불을 갖다 저한테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러는데, 정말 그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감정이 스치면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짜 저는 제가 그 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여 년 그 지나서 이제 10여 년 동안 북한 인권 운동을 해 오면서 저는 진짜 제가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드러나서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음지에서 계속 대북 방송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북한으로 쏠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때는 진짜 내부에서나 직책이 있었지, 제가 실제로 이렇게 좀 오픈해서 활동을 이렇게 한 거는 다른 직책으로 오픈을 해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좀 이런 어떤 이념 운동이나 이런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해서 활동을 한 거는 이제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정책 팀장을 하거나 또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케 활동을 하면서였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내부에서만 활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지하에서 대북 방송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는 동안 실제로 이렇게 386 선배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북한 과거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걸로 굉장히 이제 좀 어찌 보면은 승승장구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게 좀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운동권 출신이 뭐 이런저런 조금만 해도 예. 한 자리씩 다 해나가던 시대에 이제 거꾸로 이제 이 북한 인권 운동을, 탈북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비애가, 운동권 한다고 죽을 고생하고 깜빵 가서 죽을 고생하고 또 나와가지고 이제 양심의 자각을 얻어서 또 북한 이 탈북자 지원 운동을 하겠다 하니까 또 시대 흐름하고 안 맞아서 고생하고. 예, 많이 어려웠어요. 뭐 저만큼 고생을 한 또 후배가 하나 있네요. 예. 예. 근데 우리 지금 오늘 이제 이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예. 우리 이종철 대표가 진보에서 진보하라라는 책도 쓰고, 예.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에 또 기고하려다가 또 실패도 하고 거절을 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신기남 의원 당사 앞에서 또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뜻을 품고 또 신기남 의원 강서갑입니까? 예. 거기에 이제 경선도 지금 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토리가 아마 밤을 새워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좀 예. 나오셔가 예. 이 스토리를 좀 완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 이게 지금 왜 제가 이게 중요한가 하면, 저는 이거를 우리 응답하라, 이 80, 90년대 이런 걸 제가 방송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를 다 자기들 역사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성공한 사람의 입장에 쓴다고. 예를 들어서 뭐 386, 486 운동권, 거기 그 학생 운동했던 몇 사람, 그 사람들은 학생 운동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나도 있었고 또 내 밑으로는 이종철 대표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식으로 80년대를 해석하면서 8, 90년대의 정서나 모든 흐름이 한마디로 뭐 민주주의, 뭐 인권 탄압과 싸우고 노동자 농민을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고 또 반미로 친북으로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역사를 갖다가 사실상 왜곡해요. 이거를 이대로 놔놓고 앞으로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8, 90년대 역사가 근현대사로 쓰여질 때 되면 제대로 남아있는 거는 응답하라 뭐 1988이나 응답하라 1994 이런 드라마나 그 시대상을 반영할 뿐이고, 나머지 이념이나 가치, 실질적인 어떤 역사는 그 사람들을 입장으로 거의 굳어질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1980년대, 90년대를
우리 나름대로 한번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이종철 대표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 좀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거한다고 요즘 진짜 고생이 많지요. 예, 이게 참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 진짜 처음에는 가니까 고개도 잘 안 숙여지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불러라 하는데 노래도 잘 안 나오고 예? 이 악수를 하려니까 손도 잘 안 나오고 사람 앞에 가니까 앞에 서기도 쑥스럽고 예. 정말 이거 진짜 못할 짓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걸 하고 다니시니 예. 이 고생이 많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게 그 오픈 프라이머리 이게 뭐 정확하게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픈 프라이머리 상향식 공천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다가가야 되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을 때 말이 좀 안 되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현역 의원 예. 그 다음에 현역 당협위원장 새누리당 같은 건 전부 선거에 손 놓고 예. 다 쓰라. 그리고 우리도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못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일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예. 간접적인 활동만 각자가 한다. 합의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현역 의원이나 현역 위원장들은 지역에 이미 깊숙이 뿌리를 박아 있는데 예. 뿌리가 안 박힌 사람을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동일한 조건으로 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여야당의 지도부가 서로 짜고 한마디로 이 뭡니까 신인들이 예비후보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비후보 등록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애로가 참 많아요. 진짜 정치 진입의 벽이 그 어려움이 커요. 그럼 지금 결선 투표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유효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그거는 좀 이렇게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 결선 투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결선 투표를 해가 당협위원장이나 의원이 있고 아닌 후보들이 쫙 있을 때 1등, 2등 한 사람을 결선 투표로 이렇게 붙인다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1, 2등하고 3등하고의 차가 1%다. 근데 산술적으로 1, 2등만 자른다.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정한 수준 이상을 득표한 사람을 갖고 결정 투표를 붙인다. 이러한 것들도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에 나올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출마를 안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뭐 보좌관 월급을 갖다가 무슨 대납 받은 사람 다시 토해내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야에 수십 명이고 무슨 뭐 딸 아들을 뭐 로스쿨 다니는데 취직 부탁한 사람이 또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안 한 채로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리만 가지고 마치 선거 개혁이나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맞다고 보십니까? 좀 문제죠. 예, 문제죠. 할 소장님께서 잘 아시죠. 할 말이 많은데 아마 자기 지역구에 관련되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다만 한 가지 참고로 이제 얘기 드리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또는 그 정치인들이 많이 이렇게 좀 자기 어깨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숙이고 스킨십도 많이 늘어났고 진짜 이렇게 유권자들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의원이나 지역의 정치인들이 그 국회의원들한테로 줄 서라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야 돼요. 그거는 그런 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없을 때도 예. 3년 6개월은 대가리 딱 이렇게 쳐들고 대가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머리 딱 쳐들고 뻣뻣하게 이러다가 한 6개월쯤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한 3개월만 더 가면 이렇게 기어다닐 겁니다. 다. 그래요. 그게 정치인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정치인들이 진짜 이렇게 유권자들을 생각하고 아래를 볼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구나. 이제 어쨌든 그 링 위에 운동장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정말 부지런히 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이거는 좀 어쨌든 또 정치인들의 자세를 바꾸는 면에서는 좀 괜찮다.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한다는 게 아무튼 정치신한테는 참 매우 어렵긴 합니다. 아예 그냥 저 혁신안처럼 1년 전에 예비후보 등록이라도 해주게 하든지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제한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명함을 잘 이렇게 내놓기도 어렵고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쟁을 한다 하면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현역한테는 이 보장된 그 이제 권리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고 이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기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종철 대표가 진보에서 진보하라. 예. 진보가 어떻게 진보해야 되는가? 즉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가 진짜 진보가 아니고 수군데 진보로 위장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하고 이 젊고 풋풋한 정치 신인이 현장에서 정치를 뛰는 것이 이 사막을 걸어가는 한마디로 이 것과 비슷한 고행의 길이다라는 부분이 어떤 건지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